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준비한 책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의 동화입니다. 안데르센의 동화는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이야기로 최고의 아동문학으로 꼽히는데요.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안데르센이 1835년 발표한 부싯돌과 1845년 발표한 성냥팔이 소녀입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안데르센 동화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군인이 시골길을 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넷 하고 힘차게 걷고 있었다. 군인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등에는 배낭을 지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있었다. 가는 길에 군인은 마기 할멈을 만났다. 아주 흉한 할머니로 보기만 해도 끔찍스러울 정도였다. 마기 할멈은 군인을 보고 말을 걸었다. 이여 씩씩한 군인, 참 훌륭한 칼에 큼직한 배낭. 정말 당신이야말로 훌륭한 군인이군요. 믿음직하오. 난 이런 양반이 좋단 말이야. 내가 당신이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가질 수 있게 해드리지. 할머니, 그거 참 반가운 말이군요. 하고 군인이 대답했다. 마기 할멈은 길 옆에 서 있는 오래된 나무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기 큰 고목이 있지 않소? 네. 저 나무 그루터기 속은 텅텅 비어 있어.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구멍이 보일 거요. 거기서 미끄러져 내려가면 되는 거야. 내가 당신 몸을 밧줄로 묶어서 나올 때 신호만 하면 금방 올라올 수 있게 끌어줄 테니. 그럼 나는 그 나무 속에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고 군인이 물었다. 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투로 얼굴엔 웃음까지 띄고 있었다. 순간 마기 할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더니 곧 킬킬거리며 웃고는 병사의 옷자락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다. 돈을 꺼내오는 거지. 뭘 하긴. 하고 마기 할멈은 누런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다. 자, 내 말을 잘 들어요. 그 나무 속에 들어가 밑바닥까지 내려가면 넓은 복도가 있어요. 촛불이 몇백 개나 켜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을 거요. 그리고 방문 셋이 보일 테니 그 방문을 열란 말이요. 열쇠는 구멍에 꽂혀 있으니까. 알았소? 열쇠는 자물쇠에 꽂혀 있어요. 제일 먼저 첫째 방문을 열면 한 복판에 큰 상자가 있고 그 위에 개 한 마리가 앉아 있을 것이요. 그 개의 눈은 찻잔만큼 크지만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이 푸른 무늬가 있는 앞치마를 줄 테니 이것을 바닥에다 펴놓고 그 개를 냉큼 잡아다가 앞치마 위에 옮겨 놓는 거요. 그런 다음 상자를 열어 얼마든지 갖고 싶은 만큼 돈을 가지면 되는 거야. 그 상자 안에 있는 돈은 모두 구리돈이야. 만약 은돈을 가지고 싶거든 두 번째 방으로 들어가요. 그 방에는 첫째 방 개보다 더 크고 물레방아 바퀴만한 큰 눈을 가진 개가 앉아있지만 그까짓 것 무수할 것 없지. 내가 준 앞치마에 그놈을 옮겨놓고 돈을 가지고 싶은 만큼 꺼내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구리돈이나 은돈보다도 금돈을 가지고 싶으면 그것도 가질 수 있지. 셋째 방으로 들어가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방에 앉아있는 개의 눈은 아주 굉장해서 교회의 높고 둥근 종탑만큼 크단 말이요. 그렇다고 무서워 떨 것은 없지. 슬쩍 내 앞치마 위에 옮겨 놓으면 되는 거요. 그래 놓고
상자 속에서 마음대로 꺼내란 말이요. 그게 금돈이요. 하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거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할머니는 뭘 바라는 거요? 설마 아무 이유 없이 그러진 않을 테죠? 할머니 분명 뭔가 갖고 싶은 게 있겠죠? 군인은 귀가 솔깃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마기 할멈에게 물었다. 아니요. 난 돈에는 욕심이 없어. 한 푼도 갖고 싶지 않으니 내 심부름만 해줘. 난 한 가지뿐. 지난번에 내 남편이 입고 두고 나온 헌 부싯돌만 갖다 주면 돼. 하고 마기 할멈은 대답했다. 잘 알았소. 그럼 당장 이 밧줄로 내 몸을 꽁꽁 묶어주시오. 알았소. 마기 할멈은 밧줄로 군인의 허리를 묶다가 말했다. 아, 이걸 잊으면 안 되지. 푸른 무늬가 있는 이 앞치마를. 앞치마를 받아든 군인은 나무에 올라가 구멍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내려가 보니 마기 할멈의 말대로 많은 촛불이 켜져 있고 넓은 복도가 나타났다. 이윽고 첫째 방문을 열었다. 정말 눈이 찻자만한 개가 눈을 부릅뜨고 상자 위에 앉아서 들어오는 군인을 보고 있었다. 착한 개, 너 참 착하지? 이런 말로 개를 달래면서 앞치마를 펴놓고 개를 옮겨놨다. 그리고 재빨리 상자를 열어 허겁지겁 주머니에 구리돈을 가득히 채운 다음 개를 제자리에 앉히고 둘째 방으로 들어갔다. 과연 그 방에도 물레방아 바퀴만한 눈을 가진 개가 앉아서 딱 버티고 있었다. 뭘 그렇게 사납게 노려보고 있니? 너무 그러면 눈병이 난단다. 군인은 그렇게 말하고 개를 앞치마 위에 옮겨 앉혔다. 그러나 막상 상자 안을 보니 구리돈은 모두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구리돈은 모두 쏟아버리고 주머니마다 은돈으로 가득 채웠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셋째 방이다. 그 방에 있는 개는 정말 교회당의 둥근 종탑만큼 큰 무시무시한 눈을 차바퀴처럼 굴리고 있었다. 무서움을 가까스로 참으며 군인은 모자를 벗고 개를 향해 안녕하세요 하고 꾸벅 절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렇게 무서운 개는 처음 봤기 때문이다. 군인은 한참 개를 쳐다보다가 마음속으로 이젠 괜찮겠지? 하고 생각한 다음 개를 앞치마 위에다 내려놓고 상자를 열었다. 군인은 정말 기절할 것만 같았다. 금돈이 눈을 어릿어릿하게 만들었다. 이만한 돈이라면 코펜하겐시 하나쯤은 몽땅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과자집에 온갖 과자, 사탕, 온 세상의 장난감, 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살 수 있을 만큼 아무튼 어마어마한 금돈이었다. 군인은 돌제방에서 가득 쑤셔 넣었던 은돈을 전부 쏟아버리고 그 대신 금돈을 가득 담았다. 주머니에도 배낭에도 모자에도 장화에까지 가득 넣었기 때문에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였다. 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구나. 개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문을 꽝 닫고 밑바닥으로 가서 소리를 질렀다. 여보세요 할머니, 다 끝났으니까 줄을 당겨요. 부싯돌을 찾았나? 마기 할멈이 물었다. 불사, 그걸 완전히 잊고 있었구나. 군인은 다시 돌아가서 한참 만에 부싯돌을 찾아내어 마기 할멈을 불렀다. 마기 할멈은 군인을 묶은 밧줄을 끌어 밖으로 꺼내주었다. 주머니에도 장화에도 배낭에도 금돈이 가득했다. 그렇지만 군인은 돈을 갖지 않고 부싯돌만 찾는 마기 할멈의 일이 궁금해서 물었다. 할머니, 그 부싯돌은 어디다 쓰려는 거요?
당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야. 당신은 그 대신 어마어마한 돈이 생겼으니까 어서 부싯돌이나 내놔요. 군인은 그 대답에 그만 화가 나서 무서운 얼굴로 노려보며 잔소리 말고 그것을 어디다 쓰렸는지 당장 말해. 그렇지 않으면 이 칼로 네 목을 잘라버리겠다. 하고 큰 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난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 마기 할멈도 큰 소리를 치면서 눈을 흘겼다. 그 다음 순간 군인은 칼로 마기 할멈의 목을 댕강 잘라버렸다. 마기 할멈은 그 자리에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군인은 앞치마에 금돈을 모아 싸서 어깨에 메고 부싯돌을 주머니 속에 넣은 다음 태연히 시내로 들어갔다. 그곳은 참 좋은 도시였다. 군인은 제일 좋은 여관에 들어가 제일 훌륭한 방을 차지하고 값비싼 음식을 시켜 먹었다. 그런데 이 여관집 하인은 군인의 구두를 닦으면서 부자 구두치고는 너무 낡았구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튿날 군인은 당장에 번쩍번쩍하는 장화를 사 신고 고급 옷도 사 입었다. 순식간에 멋쟁이 신사가 되었다. 그쯤 되니까 사람들이 군인에게 와서 경치 좋은 명승지나 임금님에 대해서 또 공주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름다운 미인이란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어떻게 하면 그 공주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고 군인이 물었다. 도저히 만나볼 수가 없어요. 공주님은 몇 겹이나 되는 돌담과 탑으로 둘러싸인 튼튼한 구리궁전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임금님 외에는 아무도 드나들지 못한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까닭이 있어요. 이 공주님은 앞으로 군인 졸병의 아내가 된다는 예언이 떠돌기 때문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군인은 공주를 꼭 한번 만나봤으면 하고 생각했지만 그에게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다. 군인은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나날을 보냈다. 극장에서 연극 구경을 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공원에 나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기도 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은 참 좋은 일이었다. 군인도 옛날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당신은 참 좋은 분이요. 당신은 훌륭한 신사예요. 하고 아양을 떨며 축혀 세우고 칭찬을 늘어놨기 때문에 군인은 어느덧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려니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루도 돈을 쓰지 않은 날은 없었고 한 푼도 들어오는 돈은 없었다. 정말 군인은 돈을 물쓰듯 하여 이제는 은돈 돈잎밖에 남지 않았다. 군인은 드디어 주머니가 비게 되자 좋은 방에서 지붕 및 골방으로 옮겼고 자기가 구두를 닦고 스스로 옷을 꿰매 입어야 했다. 더구나 그의 골방은 수많은 층층대를 올라가야만 했다. 또한 친구들도 차츰 줄어들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게 되었다. 어느 캄캄한 밤, 사실은 촛불을 켤 수도 없었다. 가난해진 군인은 문득 마기 할멈이 찾아오라던 부싯돌이 생각났다. 대뜸 군인은 부싯돌을 꺼내서 딱딱 하고 쳤다. 부싯돌에서 반짝반짝 불꽃이 튀더니 골방 방문이 쓱 열리고 전에 나무 속에서 본 찻자만한 눈을 가진 개가 군인 앞에 얌전하게 앉아있지 않겠는가. 깜짝 놀란 군인에게 저를 꾸벅하더니 말을 했다.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구나. 하고 군인은 생각하고 곧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러자 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어디론지 가더니 다시 휭 하고 바람을 일으키며 돌아왔다. 보니까 그 입에는 돈자루를 물고 그 자루에는 구리돈이 가득 들어 있었다.
정말 신기한 일이었다. 군인은 부싯돌을 한 번 치면 구리 돈 상자를 지키던 개가 달려오고, 2번 치면 은돈을 지키던 개가, 3번 치면 금돈을 지키던 개가 달려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부싯돌은 아주 신기한 요술 부싯돌이었던 것이다. 한 푼도 없던 군인은 또다시 아래층의 훌륭한 방으로 옮겨가서 전보다도 더 좋은 옷을 입었다.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던 친구들이 또 찾아와서 칭찬을 하고 축혀 올리기 시작했다. 다시 주머니가 두둑해지자 군인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다. 공주님을 못 보다니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야. 이야기를 들어보니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라는데, 그러나 몇 겹이나 되는 높은 담 속에 있으니 이를 어쩐담? 어떻게 하면 만나볼 수 있을까? 옳지, 내겐 부싯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군인은 곧바로 부싯돌을 쳤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찻잔만한 눈이 달린 개가 무릎을 꿇었다. 이봐, 밤중에 미안하지만 난 공주님이 꼭 보고 싶구나. 한번 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겠니? 군인이 이렇게 말하자 개는 잠깐 사이에 공주님을 데리고 돌아왔다. 공주님은 개 등에 엎여 잠들어 있었는데 그 아름다움은 세상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가 없었다. 누가 보아도 공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군인은 자기도 모르게 잠든 공주에게 입을 맞추었다. 군인은 공주에게 홀딱 반하고 말았다. 어느새 그는 공주를 사랑하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이튿날 아침 공주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차를 마시면서 지난밤의 꿈 이야기를 했다. 꿈속에 어떤 개를 타고 훨훨 날아가는데 어떤 군인이 제게 입을 맞췄어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로구나. 좋은 꿈이다. 어머니 왕비는 그런 말을 했다. 그날 밤 나이 많은 시녀 한 사람이 공주가 자는 침대 옆에서 잠을 자지 않고 지키면서 지난밤의 이 일이 정말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군인은 공주가 보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개를 불러서 공주를 업어오게 했다. 개는 밤중에 달려가서 공주님을 업고 왔다. 개가 공주를 업고 가는 것을 본 시녀는 비올 때 신는 고무장화를 신고 부랴부랴 개를 뒤따라갔다. 그리고 개가 어느 큰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분필로 그 집 대문에 큼직한 십자 표지를 그려놨다. 늙은 시녀는 안심을 하고 궁궐로 돌아가 잠을 잤다. 뒤이어서 개는 공주를 업고 도로 궁궐로 가서 뉘어놓고 돌아왔다. 그런데 군인이 들어있는 여관집 대문에 이상한 십자표가 그려져 있지 않은가? 그것을 본 개는 당장 분필을 가지고 와서 온 마을 집집마다 십자표를 그려놨다. 이젠 어느 집이 공주가 갔던 집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임금님과 왕비는 나이든 시녀와 시종을 데리고 공주가 갔던 집을 찾아 나섰다. 이 집이로군. 임금님은 흰 분필로 그려진 집을 보고 말했다. 아, 저기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 저기도 있습니다. 하고 함께 온 사람들이 저마다 말했다. 어느 집이고 대문에 십자표가 그려져 있었다. 이러니 아무리 찾으려 해도 허탕을 치는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왕비는 무척 영년분이었다. 마차를 타고 다니는 바보 왕비가 아니었다. 궁궐로 돌아가자 왕비는 금과이로 비단을 싹둑싹둑 잘라 예쁜 자루를 하나 만들었다. 그 속에 밀가루를 넣어 공주님 등에 매달아 놨다. 그 주머니에는 조그만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공주가 가는 길에 가루가 졸졸 새어나오도록 해두었다. 밤이 되자
또 그 개가 나타나서 공주님을 업고 군인이 있는 집으로 달려갔다. 공주님에게 반해버린 군인은 내가 왕자의 몸이 되어 공주님과 결혼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걔는 궁궐에서 군인이 있는 방문 앞까지 오는 동안에도 밀가루가 뿌려진 것을 전혀 모르고 왔었다. 다음날 아침 임금님과 왕비는 공주님이 어느 집으로 갔는지 당장 알게 되었고 화가 난 임금님은 군인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말았다. 더구나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욱 초조했다. 게다가 원통하게도 부싯돌을 여간방에 두고 온 것이다. 이튿날 아침 군인이 철장 밖을 내다보니 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가고 있었다. 군인의 목이 매달리는 것을 구경하려고 가는 사람들이었다. 이윽고 둥둥둥 하고 북소리가 울리더니 한때의 군인들이 행진을 하고 왔다. 그 소리를 듣자 온 마을 사람들이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 중에는 가죽 치마를 걸치고 슬리퍼를 끌고 가는 구두방 심부름꾼 아이도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너무 덤비다가 그만 한쪽 슬리퍼가 벗겨져 군인이 내다보고 있던 감옥문 앞에 떨어졌다. 이봐 구두방이야. 뭘 그렇게 서둘러 대니? 하면서 군인은 말을 걸었다. 내가 나가기 전에는 그런 구경거리도 시작되진 않는다. 그런데 내 부탁이나 하나 들어주렴. 내가 있는 여관집에 달려가서 부싯돌을 가져다 주지 않겠니? 그럼 심부름값으로 4실링을 주마. 바람처럼 얼른 갔다 오지 않겠니? 군인이 이렇게 부탁을 하자 구두방 아이는 돈을 갖고 싶은 욕심에 귀가 솔깃해서 네, 곧 갔다 오죠. 하고 손살같이 달려가서 부싯돌을 가져왔다. 자,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마을 밖에는 공주를 훔쳐낸 괴상한 죄수의 목을 달아매는 큰 형틀이 세워졌고 그 둘레에는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몇만이나 되는 구경꾼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 사형 광경을 보려고 임금님과 왕비는 훌륭한 옥자에 앉았고 그 앞에는 재판관과 대신들이 질비하게 늘어섰다. 감옥에서 끌려 나온 군인은 벌써 형틀 앞 계단 위에 서 있었다. 드디어 목을 매달 시간이 되었다. 군인은 그때 입을 열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형을 받기 전에는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법이 아닙니까? 제게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담배 한 대를 피우게 해주십시오. 임금님은 그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허락했다. 군인은 곧 부싯돌을 꺼내어 쳤다. 딱, 딱, 딱. 한꺼번에 나타난 3마리의 개, 눈이 찻자만한 개, 물레방아 바퀴만한 개, 그리고 교회의 둥근 종탑만한 개가 나란히 군인 앞에 나타났다. 나를 당장 살려다오. 나는 지금 목이 매달려 죽게 되었단다. 군인이 성급히 소리 지르자마자 3마리의 개는 휙 돌아서더니 재판관과 대신들을 차례로 물어 공중으로 휙휙 날려버렸다. 이들은 공중에 떠올라가더니 곧 땅에 떨어져 납작해졌다. 개들은 임금님과 왕비도 잡아 사정없이 공중으로 내던져버렸다.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벌벌 떨고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군인님, 당신이 차라리 우리나라 임금님이 되어주시고 저 예쁜 공주님을 왕비로 삼으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군인을 임금님이 타던 마차에 태웠다. 3마리의 개는 마차 앞에 서서 껑충껑충 뛰면서 지저댔다. 아이들은 손가락을 입에 대고 휘파람을 불었고 군인들은 밭으로 총의 경례를 했다. 공주님은 구리궁전 안에서 나와 군인의 아내가 됐다. 결혼잔치는 일주일이나 계속되었다.
그동안 개 3마리는 잔칫집에 앉아 큼직한 눈을 부라리며 지키고 있었다. 그날은 섣달 금음날이었다. 그리고 엄청나게 추운 날이었다. 날이 몹시 추운데다 아침부터 펑펑 퍼붓는 눈은 저녁 때가 되자 지붕에도 길에도 수북하게 쌓였다. 변두리 거리 한 구석에 초라한 옷을 걸친 어린 소녀가 혼자 떨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아직도 눈이 내리고 추운데 모자도 쓰지 않고 구두도 신고 있지 않았다. 집에서 나올 때에는 어머니가 신던 낡은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러나 너무 커서 오는 도중 눈길에서 잃어버리고 말았다. 발 시려. 슬리퍼 한 짝을 건너편 한 길을 달려오던 2대의 마차를 피하려고 길을 급히 건너다가 잃어버리고 말았다. 분명 눈 속 어디엔가 파묻혀버렸을 것이다. 또 한 짝은 눈 속에 빠진 것을 주우려고 했을 때 장난꾸러기 아이가 대뜸 뽑아들고 야, 이게 뭐야? 어마어마하게 큰 슬리퍼로구나. 이건 차라리 우리 집 아기가 잠잘 요람을 만들면 좋겠다. 하고 놀려대면서 갖고 도망치고 말았다. 어린 소녀는 이 추운 날 맨발로 걸어오다 보니 발이 빨갛게 얼고 부어올랐다. 끝을 걷어올린 때 묻은 앞치마 속에는 묶음을 만든 성냥이 들어있었다. 아침부터 열심히 바느라고 돌아다녔지만 오늘은 어찌된 일인지 단 한 묶음도 팔리지 않았다. 성냥 사세요. 성냥요. 성냥 안 사세요, 아주머니? 어린 소녀는 가냘프고 애처로운 목소리로 외치고 다녔다. 배가 고파 날은 더 추웠고 손도 발도 꽁꽁 얼었다. 너무 추운 날씨여서 아무도 돌아다보고 성냥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 꽃잎처럼 아름다운 눈송이가 펑펑 소녀의 금빛 머리에 쏟아졌다. 긴 머리는 어깨까지 치렁치렁 늘어뜨렸고 어깨 위에 갈래를 예쁘게 갈라놨다. 그 위에 소담스러운 한방눈이 자꾸 내려 쌓였다. 성냥요. 성냥 사세요. 처량한 소녀의 목소리가 어두워진 거리를 조용히 울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 사주는 사람은 없었다. 지나가는 집집마다 환히 불들이 켜져 있고 즐거운 노랫소리가 창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얼마나 기쁜지 큰 소리로 웃는 소리가 창밖까지 퍼져나왔다. 칠면조를 굽는 맛있는 냄새도 웃음소리와 함께 거리로 풍겨나왔다. 성냥 사세요. 오늘이 금음이로구나. 내일은 설날이고. 그러나 어린 소녀는 여전히 눈 속을 헤치며 걸어가고 있었다. 추위는 점점 심해졌다. 소녀는 걷기조차 힘들었다. 길 바로 옆에 집이 2채 서 있었다. 그중 한 채는 길 가까이 서 있었기 때문에 소녀는 그 집 모퉁이에 주저앉듯이 웅크리고 앉았다. 전혀 안 팔리는구나. 자꾸 추워지기만 하고. 어떻게 한담? 그러면서도 소녀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주저앉은 채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성냥은 아직 한 묶음도 팔지 못했다. 한 푼의 돈도 벌지 않고는 집에 돌아갈 수가 없었다. 아니 뭐라고? 그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한 푼도 못 벌어오다니 이 바보야. 하고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은 뻔한 노릇이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다 해도
추운 것은 마찬가지다. 소녀의 집은 지붕만 있을 뿐 벽은 여기저기 헐어서 아무리 잘 막아도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기만 했다. 왜 이렇게 날씨가 추울까? 오늘은 유난히 더 추운 것 같아. 예쁜 소녀의 흰 손은 금방 얼어붙어 버릴 것 같았다. 아, 그렇구나. 내게 성냥이 있었지? 나도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성냥 묶음 안에서 한개비를 뽑아 벽에다 대고 그었다. 삭! 성냥은 불꽃이 튀면서 빨갛게 타기 시작했다. 난로불에 비한다면 초라한 작은 불이다. 그러나 이 가련한 소녀는 성냥불로 몸을 녹이려고 빨갛게 언 손을 폈다. 참 따뜻한 불이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그 불은 큰 난로 속에 타고 있는 불처럼 생각이 되었다. 아,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좋은 난로가 있었다니. 이번에는 차가운 발을 녹이려고 손을 내밀자 그 순간 불이 꺼지고 난로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아, 그렇지만 또 있어요. 손에 타다 남은 개비를 내던지고 소녀는 또 성냥 한 개비를 그었다. 이거 봐요. 좋은 난로죠? 성냥개비에 불이 붙자 다시 밝아진 불은 방 안을 밝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따뜻한 방 안에 앉은 기분이었다. 따뜻한 방에는 눈이 부실 만큼 흰 테이블이 아름다운 천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는 훌륭한 그릇들이 놓여 있었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칠면조가 더욱 맛있어 보였다. 먹음직하네요. 섣달 금음날 잔치예요.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 웬일이야? 칠면조가 벌떡 일어났다. 아니, 엉금엉금 테이블을 걸어서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등에는 포크와 칼을 꽂은 채 아장아장 불쌍한 소녀 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닌가. 그 순간 또 불이 꺼졌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남의 집 단뿐이었다. 어린 소녀는 다시 성냥불을 켰다. 그런데 또 이번에는 잘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났고 자기는 그 밑에 서 있었다. 그 나무는 크리스마스 때 창밖에서 본 어떤 부잣집 것보다도 훨씬 훌륭한 것이었다. 이건 내 거야. 가지마다 여러 빛깔의 초가 몇백 자루나 불이 켜져 하늘거리는 실바람에 너울거리고 있었다. 예쁜 그림들과 캔디와 장난감이 수없이 매달려 있었다.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 벌떡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자 성냥불은 호루룩 꺼졌다. 그렇지만 촛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 모두 반짝반짝하는 별이 되었다. 그때 별똥 하나가 하늘을 휙 가로질러 흘렀다. 어머나, 누가 죽은 모양이군. 가엾어라. 소녀는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끔찍이 소녀를 귀여워해 주시던 상냥한 할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였다. 살아 계셨을 때 할머니는 곧잘 별똥이 흘러가는 것은 말이야, 어디선가 누군가의 영혼이 땅 위에서 하느님 앞으로 불려가는 것이란다 하고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것이다. 소녀는 다시 성냥개비를 꺼내 불을 켰다. 사방은 또다시 환해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할머니가 보였던 것이다. 할머니는 무척 신비스럽고 행복스러워 보였다. 할머니는 생전에 볼 수가 없던 그런 행복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계셨다.
인자하고 상냥했던 할머니. 자리에서 소녀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할머니, 저를 데려가 주세요. 네, 할머니, 전 할머니와 함께 살고 싶단 말이에요. 소녀는 엉엉 울면서 다시 부르짖었다. 맛있는 칠면조, 그리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사라져버리지 마세요. 싫어요. 싫어요, 할머니. 가시지 말아요. 소녀는 큰 소리로 외치고 나서 황급히 남아있는 성냥개비를 그었다. 사방은 곧 환해지고 은은한 빛을 띄었다. 그 불빛을 받은 할머니는 참 예뻤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웃으시면서 소녀를 부드럽게 안은 다음 아름다운 빛 속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이윽고 그렇게도 모질고 추운 밤도 지나고 날이 밝아왔다. 길 옆 어느 집 처마 밑에 어린 소녀가 얼어 죽어 있었다. 그렇지만 소녀의 얼굴은 조금도 괴롭거나 슬픈 모습이 아니었다. 귀여운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었다. 설날 아침 밝은 해가 솟아올랐다. 햇빛이 소녀의 몸을 아름답게 비치고 있었다. 꼼짝도 하지 않는 그 손에는 다 타버린 성냥개비가 꼭 쥐어져 있었다. 어머나 불쌍해라. 저렇게 추운 데서 설도 모른 채 죽다니. 저 봐요. 성냥불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했군요. 모여든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다. 그러나 어린 소녀가 그어댄 성냥불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광경을 보았고 또 아름다운 불빛 가운데 할머니에게 안겨 웃으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 것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